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업무 중 재해 사고로 산재 보상 받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이 상당히 좋긴 한데 산재 보상이 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산재 보상이 충분치 않아서 산재 초과된 손해액에 대해서 사용자인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액을 계산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관련하여 작년에 재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이 되는 경우에 공제 후 과실상계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2021 다의 241618 사건에서 내용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 촬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관련한 질문이 간헐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한데 좀 상당히 유익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알아놓으시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라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가 산재가 사업주 또는 제3자의 공동 불법 행위로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이 된 경우에 우리 그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재해 근로자가 사용자인 사장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재해 근로자의 총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에 과실상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고요. 두 번째는 재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에서 재해 근로자의 과실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판결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작년 9월 15일 날 선고된 사례인데요. 이 근로자가 회사 동호회 산악회 참석하여 하산 중에 심정지 사망한 사건에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 사망한 재해 근로자의 유족은 상속에는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 한 명이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업무 수행 중 재해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을 40%로 받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책임 과실을 60%로 판단했던 사안에서 과실을 5대5로 받습니다. 사용자 책임 과실을 50%로 받고요. 근로자의 과실을 50%로 받던 사안에서 근로자 유족이 산재 보상 받은 다음에 부족한 손해배상금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계산을 공제 후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판결하였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 이전의 방법인 재해 근로자의 과실 상계 후에 지급받았던 산재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과 대법원 판결 이후 방법인 지급받았던 산재보험금 공제 후에 과실 상계 방식을 각각 비교하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자료하고 장례비는 제외하고 사망상실 수익액인 사망일실 수입에 한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결 이전의 방식인데요. 과실상계 후에 산재보험금 전액 공제 방식인데요. 망인의 일실 수입을 무과실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억 8천 계산이 되었는데요. 망인의 과실이 50%였기 때문에 과실상계 후 일실 수입은 1억 9천이라 하겠습니다. 1억 9천만 원 중에서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5분의 3이 1억 1,400이 배우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이 되는 일실 수입액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한편 이 배우자는 산재 유족급여로 1억 9,4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과실상계 후 산재보험금 전액 공제 방식에 따르면은 1억 1,400에서 1억 1,900을 공제하고 나면은 배우자는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보면은 1억 9천만 원 중에서 과실상계했던 50%인 1억 9천만 원 중에서 자녀의 상속 지분인 5분의 2 금액은 7,600만 원이 된다 하겠는데요. 한편 자녀는 산재로 유족급여로 지급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 후 산재보험금 전액 공제 방식에 의하면 7,600만 원 마이너스 0원 하면은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7,600만 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방식인 공제 후 산재보험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계산 방식인데요. 역시 망인의 무과실 기준으로 일실 수입액은 3억 8천만 원인데요. 3억 8천만 원인데요. 이 배우자의 상속 지분인 5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금액은 2억 2,8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2억 2,800만 원에서 배우자가 산재 유족급여로 지급받았던 1억 9,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은 여기 대법원 판결 이후의 방식인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하면은 2억 2,800에서 1억 9,400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과실 50%를 상계하고 나면은 1,656만 원을 배우자는 지급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자녀 부분은 무과실 기준으로 망인 일실 수입인 3억 8천만 원 중에 과실 상계 전에 자녀의 상속 지분인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5,2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자녀는 산재 유족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하면은 1억 5,200에 0원을 빼서 거기에 과실 50%를 상계하고 난다면 7,600만 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7,600만 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두 계산 방식에 따르면은 대법원 판결 이전 방식인 과실상계 후 산재보험금 전액 공제 방식에 의하면은
600만 원이었던 것이 대법원 판결 후 산재보험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하면은 9,256만 원 상당된다 하겠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금액 차이가 1,656만 원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공제 후 과실상계 설에 따른 말씀 드렸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